네, 취임을 50여일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용산 이전이 발표됐는데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해온 정치부 홍현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우선 저희 TV조선이 그제 단독 보도를 했어요. 홍 기자가 했죠? 예. 네. 그러니까 내용이 용산 결정이 당선인의 결단만 남았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것이다 그런 건데 그대로 된 셈이 됐어요. 맞습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과 합참의 남태령 수방사부지 이전까지 모두 저희가 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당선 10일 만에 빠른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간다. 정 안 되면 지금 있는 인수위 사무실이라도 쓰겠다. 이런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에 부동산 문제와 같은 경제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와중에 인수위 초반 역량이 청와대 이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죠. 윤 당선인은 오늘 회견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제가 지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취임과 동시에 용산 청사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예. 다른 편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이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예. 청와대 이전 TF는 오늘 예비비 예산을 공식 요청하고 이달 말까지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사하는 것을 추진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4월 말까지 대통령실이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 홍 기자도 오늘 회견장에 다녀왔죠. 예. 근데 참 좀 다른 당선인하고 뭐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당선인이 직접 지시봉을 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회견이 6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윤 당선인이 45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조감도를 이렇게 앞에 두고 설명을 할 땐 대본 없이 지시봉을 들고 건물을 하나하나 직접 짚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너무 밀어붙이는 모습이다라는 반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 각자가 평가할 영역인 듯합니다.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소통을 그야말로 이제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관건이 아마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실제로 둘 것인가, 과연 둘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출입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과 청와대 내부 시설이 사실상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사 1층에 기자실을 설치한 뒤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당선인이 1층에 가서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이것을 지킬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인 듯합니다. 예. 당초 후보 시절 공약이 광화문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외교부가 아니라 이제 용산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 불편이 정말 그러니까 외교부를 택했을 때는 컸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봤더니 거의 재앙 수준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수위 측에서 직접 배포한 추가 자료에도 광화문과 용산 각각의 장단점이 포함이 됐는데요. 광화문 서울청사의 경우로 인한 통신 차단으로 시민 불편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청와대 100%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극복 불가능한 단점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선 때에도 계속 무속 논란이 있어 왔는데 오늘 질문 중에서도 그런 질문이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추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풍수질이나 무속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오늘 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윤 당선인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이 정권 교체기라 인수위의 활동 하나하나가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취재 계속 잘 해주기 바랍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